볼옆이나 눈가에 갈색 반점이 하나둘 생기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피부 속에 저승꽃이라는 검버섯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면 점점 진해지고 번져나가는데요. 놀랍게도 이 검버섯은 비싼 돈 주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이것만 잘하면 흔적 없이 지울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없는 그 검버섯과 기미.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겠지 하며 그냥 포기하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옅어지게 만드는 자연 요법과 식단, 그리고 실제로 효과 봤던 사례들까지 꼼꼼히 풀어드릴게요. 사실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자외선,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피부 깊숙한 곳에서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만 바르는 관리보다 생활 속에서 안팎으로 함께 바꿔주는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을 옅어지게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비법을 알아볼까요? 검버섯을 없애는 방법 중 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피부에 직접 작용하는 자연 요법입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료가 바로 감초 추출물이에요. 감초는 예로부터 피부 미백에 널리 쓰여온 약재입니다. 이 감초 속에 들어있는 글라브리딘이라는 성분은 멜라닌 색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버섯처럼 색소가 침착된 부위를 자극 없이 천천히 옅어지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감초 추출물이 색소 침착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요즘은 미백 화장품 성분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감초가루 티스푼으로 1스푼, 알로에 젤은 5스푼, 생수 1스푼을 준비해 주세요. 작은 볼에 감초가루와 알로에 젤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꾸덕한 상태가 좋은데요. 이때 너무 되직하면 생수 1스푼 정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고운 크림처럼 섞이면 완성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아낸 얼굴에 눈가와 입가를 제외하고 골고루 얇게 발라줍니다.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면 되는데요. 이후에는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 3회 자기 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감초 추출물은 피부에 화학적 자극이 거의 없어 시니어층이나 얇은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미백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감초의 성분들은 멜라닌의 이동을 막거나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요. 꾸준히 바르면 피부톤이 조금씩 밝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른다고 바로 다음날 옅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달 이상 부드럽게 천천히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베이킹소다 사과식초 팩입니다. 이 팩이 좋은 이유는 우리 피부 위에 오래 쌓여있던 묵은 때와 각질, 그리고 잘 씻겨나가지 않는 피지 같은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베이킹소다는 입자가 아주 고와서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도 오래된 각질이나 기름때 같은 걸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과식초는 사과에서 나오는 천연 산 성분이 피부의 표면을 정돈하고 김이나 검버섯처럼 칙칙하게 남은 흔적을 조금씩 맑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요. 특히 이 두 가지를 희석해서 아주 연하게 쓰면 칙칙해진 피부톤이 조금씩 맑아지고 피부가 스스로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 사과식초 1티스푼, 그리고 생수를 준비해 주세요. 작은 볼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사과식초를 부으면 거품이 일어나며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생수 2스푼을 넣어서 농도를 묽게 만들어 주세요. 세안 후 마른 얼굴에 만든 용액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신 후 기미와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살짝 얹어주세요. 5분만 유지하시고 절대 더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로션이나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팩은 일주일에 1회만, 그것도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아참, 아직 무료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노년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겉과 속을 정리해주는 팩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검버섯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외선 차단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 아닌가? 물론 나이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버섯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외선 노출이에요.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피부에 점처럼 쌓이면서 검버섯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자외선이 야외에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실내 자외선, 형광등이나 조명 아래서 오래 있는 경우, 자동차 안이나 베란다 옆 등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곳에서 검버섯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실내에서도 흐린 날에도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야 뭐 이제 나이도 있고 자외선 차단제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그런데요. 어느 날 얼굴에 뭔가 점 같은 게 자주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보면 예전보다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고 어디선가 검버섯이란 말을 들으셨는지 이거 저승꽃 아니냐 하며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엄마, 자외선은 밖에서 햇빛 쬐는 것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계속 피부를 자극하고 있어요. 창문 옆에서 TV 보실 때, 부엌 조명 아래서 설거지 하실 때, 그 자외선도 전부 피부에 쌓이거든요. 그럼 차단제를 매일 발라야 되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위 선크림이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PA2 플러스 이상이면 딱 적당합니다. 너무 높은 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센 것보다는 피부에 부담 없는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꼭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효과가 있고 두세 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 아, 이게 화장보다 중요하구나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처럼 햇빛을 막아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으신 분들 혹은 차단제를 바르기만 하면 따끔거리시는 분들께는 이런 물리적인 차단이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는 지금 집에서도 차단제를 바르시고요. 산책 나갈 땐 책 넓은 모자랑 양산은 필수랍니다.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맑아 보이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검버섯이 더는 늘지 않는다며 만족하고 계세요. 자외선 차단은 화장처럼 꾸미는 게 아니고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 습관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해도 이미 피부 속에 자리 잡은 검버섯과 기미를 옅게 만들려면 겉에서만이 아니라 몸속에서도 도와줘야 하는데요. 피부에 바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검버섯이나 기미를 없애려면 몸 안에서부터 바꿔주는 식단도 꼭 함께 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들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피부 속에 침착된 색소가 서서히 완화되고 전체적인 피부톤이 고르게 바뀐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버섯을 옅어지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C, 루테올린,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들인데요. 이 성분들이 풍부한 식품은 의외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색소가 피부에 뭉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요. 검버섯을 옅어지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검버섯과 기미를 부드럽고 옅어지게 해주는 항산화 식품들 중에서 특히 효과가 뛰어나고 매일 식탁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
루테올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뭉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들기름 한 방울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높고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완화하고 김이나 검버섯의 색소를 차츰 옅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볶거나 달걀과 함께 요리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블루베리와 감귤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루베리는 퀘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귤이나 오렌지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은 색소 침착 분해를 돕고 피부 재생을 촉진해 줍니다. 그리고 케일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녹황색 채소죠. 쌈채소로 활용하시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고요. 식감이 부담되신다면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녹차입니다. 하루 한두 잔 따뜻하게 마시는 녹차는 몸속 염증을 줄여줄 뿐 아니라 피부 속 활성산소도 줄여줘서 검버섯이 더 깊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한 끼 식사에 하나씩만 넣어도 2, 3주 뒤엔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정말 꾸준히 실천해서 효과 본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 고객 중 62세 김정순 어머님 사례를 보면요. 이 어머님은 볼 옆과 목선에 퍼지듯 생긴 검버섯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셨다고 해요. 피부과도 가보셨지만 가격도 부담되고 시술 후 자극이 심해서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우연히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요. 사과 식초와 감초팩 그리고 브로콜리 토마토 식단을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만 꾸준히 따라 하셨는데요. 2주차부터는 얼굴톤이 살짝 밝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한 달 후엔 친구분들한테 피부에 뭐 했냐는 얘기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극 없이 피부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피부는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에 3일, 10분은 꼭 투자해 주세요. 검버섯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의학 용어로 쥐루 각파증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얼굴, 손등, 목과 가슴 등에 갈색이나 회갈색으로 톡 튀어나오듯 생기는 반점이죠.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만 알고 계셨다면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검버섯이 생기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오랜 시간 쌓인 자외선 노출입니다. 햇볕 아래서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위, 예를 들어 눈가 옆, 관자놀이, 볼 옆, 이마, 목덜미처럼 햇빛을 자주 받는 부위에 유독 많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국내 피부과 자료에 따르면 검버섯은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이 아니라도 유리창 너머로 받는 햇빛, 실내 조명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바르지 않고 생활한 분들일수록 50대 이후에 검버섯이 더 많고 더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는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요. 손상된 세포나 색소 찌꺼기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런 색소들이 피부의 특정 부위에 뭉치고 굳어지면서 검버섯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분들은 색소 침착도 더 잘 생기고 이미 있던 반점이 더 진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지나치게 쌓인 결과이기도 해요. 정상적인 피부는 멜라닌이 생성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분해되고 배출되지만 노화와 대사저하로 인해 그 기능이 떨어지면 멜라닌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남게 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진 분들 혹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 색소 제거 능력이 더 떨어져서 검버섯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중년 이후 특히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 즉 폐경기 전후에는 검버섯이나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질환이 유독 많이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피부 재생 속도, 수분 유지력, 색소 조절 기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 갑자기 볼 옆에 뭔가 생겼어요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은 폐경 전후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검버섯과 피부암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검버섯은 색이 일정하고 경계가 뚜렷하며 천천히 자라고 통증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 색이 점점 짙어지고 경계가 들쭉날쭉하고 불규칙하고요.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빠르게 커지고 가렵거나 피가 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흑색종인 일종의 피부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피부과에서 꼭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거울을 보면서 이 나이에 뭘 하나 하고 포기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검버섯은 절대 포기할 병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피부의 반응입니다. 단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고 노화가 조금씩 피부 위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